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린 책방. 제가 이제 열린 책방에서는 이제 주로 뭐 책을 가지고 이제 읽은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책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터넷에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유용할 만한 이제 기사 또는 뭐 연구 내용, 또 파일들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내용들을 또 같이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그 영국에 있는 경제 경영 리서치 센터라는 데서 만든 이제 미중 경제 패권에 관한 전망, 그 내용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뭐 중국이 미국을 언제 추월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경제 규모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패권 경쟁의 향방이 언제 되고 중국이 미국을 언제 추월하느냐. 특히 이제 팬데믹의 와중에서 중국은 빨리 회복하고 있고, 지금 미국은 뭐 팬데믹 대응을 잘못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추월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가 이제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월드 이코노믹 리그 테이블 2021 이런 보고서를 영국의 그 경제경영 연구센터, 리서치 센터가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소개하면서 미중 패권 경쟁의 향방이 어떻게 갈지 그 내용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슬라이드를 보면서 미중 경제 규모, 패권 경제의 현황과 전망, 또 각국의 순위들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첫 번째 그래프는 이제 스타티스타라는 기관에서 만든 이제 구매력 기준 GDP입니다. 구매력 기준 2019년. 구매력 기준은 이제 각국의 실질적인 화폐 가치를 고려해서 GDP를 이제 다시 산정을 해서 보는 건데요. 이제 화폐 가치가 높은 나라들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명목 GDP보다는 GDP가 커질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또 그렇게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중국이 1등입니다. 22조. 구매력 기준 GDP가 22조 달러로 1등. 미국이 2등이고요. 제 기억으로는 2014년에 이미 중국이 미국을 구매력 기준에서는 추월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그 격차는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뭐 양국의 이제 물가 차이, 이제 그런 화폐 가치 차이죠. 3위는 인도 높죠. 4위 일본, 독일 이렇게 돼 있고, 러시아, 인도네시아 높죠. 3조 달러, 영국보다 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매력 기준 GDP로 본 건데,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이제 명목 GDP로 봤을 때 어떤지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목, 이 그래프는 이제 how much.net이라는 데서 명목 GDP, 현재 물가를 감안한 이제 명목 GDP를 기준으로 해서 본 건데, 뭐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전히 미국이 1등입니다. 미국이 여기 나오죠. 21조 달러로 전 세계 GDP의 약 4분의 1, 24.4% 차지하죠. 중국은 14.3천억 달러, 14조.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과의 차이에 16%인데 미국하고 한 7조 달러의 차이가 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가 1.8% 정도 차지하네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제 명목 GDP도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늘상 쓰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7조 정도의 차이가, 이렇게 7조 달러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경제 규모가 패권 경쟁에서 이제 중요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군사비 지출로 연결이 되잖아요. 경제 규모가 클수록 군사비 지출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전히 현재 수준에서는 미국이 경제 최대 규모 국가이고, 그만큼 이제 미국의 국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의 추격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이거죠. 그래서 언제 추월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를 다음 페이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영국에 있는 기관인데요. 그 CEBR, Center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 그랬고 경제 경영 연구센터에서 월드 이코노믹 리그 테이블 2021을 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경제 규모 순위를 매기는 그런 테이블을 매가지고, 이제 대상 국가가 193개국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경제 규모하고, 그다음에 2035년까지 쭉 예측을 해서 경제 규모의 순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보는데, 그 표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특징은 동아시아 국가의 약진입니다. 중국,
중국이 크게 인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런 동아시아 국가 약진이고요. 유럽이 이번에 이제 죽을 썼죠. 코로나 사태 때 그 뒷걸음질 하는 거고요. 이 자료에서 보면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이제 중국이 2028년에 명목 GDP 면에서 우리 조금 전에 봤지만 7조 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봤잖아요. 2028년에 중국을 추월한다. 이 기관은 당초 2033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걸로 봤는데 5년이나 당겨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시기가 맞느냐 틀리느냐 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기관은 2040년으로 보기도 하고 뭐 늦어지면 2050년간 더 빠르면 뭐 이렇게 2020년대 후반까지 이렇게 보는데 이 기관이 내놓은 게 이제 눈에 띄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 사태의 국면에서 중국이 처음 전파국이 됐지만 빠르게 극복하면서 지금 경제 회복 속도도 빠르잖아요. 내년에 뭐 8 내지 9% 성장한다고 나오는데 지금 미국은 대처를 잘못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국면 속에서의 경제적 상황을 업데이트해서 내놓은 그 기관 전망치가 이거거든요. 다른 기관들은 아직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빠르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이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시기가 더 당겨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시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있을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속도라면 2020년대 후반에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은 전체적인 이제 세부적 각 국별 좀 세부적 얘기는 이제 다음 페이지 그 뒤에서 좀 다루고요. 이게 전체 2035년 그런 GDP 순위 기준으로 이제 표를 다시 재구성한 표인데 이 기관이 이걸 보시면 2035년을 보실까요? 중국이 1등입니다. 명목 GDP에서. 그래서 중국과 인도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상인데 보시면 중국이 2005년만 해도 5등이었잖아요. 쭉 그랬고 2010년에 2위로 올라섰다가 2028년에 1등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쭉 1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패권이 뒤바뀌는 거죠. 1등 자리에 중국이 올라가면 G1이 중국이 됩니다. 미국은 쭉 1위 아주 쭉 그 도전을 허락할 것 같지 않았던 1위 자리를 쭉 유지해 오다가 2028년에 중국한테 잡혀서 2위로 이렇게 밀려납니다. 인도가 놀라운데요. 13위, 2010년에 9위, 2015년에 7위, 6위, 그러더니 2025년에 5위로 올라서고요. 쭉 독일하고 영국을 제치고 2030년대 가면 3위 자리를 굳힙니다. 일본은 이제 2005년 때만 해도 뭐 G2였죠. 근데 뭐 잃어버린 20년 이를 겪으면서 이제 순위가 3위로 쭉 밀려가다가 이제 인도가 올라서니까 4위로 떨어지고요. 독일도 인도가 올라서니까 5위로 떨어지고, 영국도 인도가 올라서니까 5위로 쭉 가다가 6위로 떨어지고, 프랑스는 뭐 그나마 7위를 쭉 유지하네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또 여기가 또 빠른 속도로 2005년에만은 24위였습니다. 2020년에 15위로 오르고 쭉 가다가 2025년에 14위, 2035년에 가면 8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합니다. 브라질도 빠른데요. 지금 11위, 2005년에 11위였죠. 그리고 쭉 해서 2021년에 13위로 좀 이렇게 하락하는 듯 하다가 이제 쭉 올라가면서 2035년에는 9위로 이렇게 올라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10위.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5년에 10위였다가 그 14위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2020년 기준으로 하면 10위 경제 대국인데 2025년에 9위로 한 단계 쫙 올라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브라질, 뭐 러시아들 이렇게 쭉 올라서면서 11위 정도에 머물 것 같고요. 2035년 기준으로 하면 캐나다가 12위. 우리가 캐나다보다 위입니다. 스페인 13위. 그 다음에 호주 14위. 그죠? 그 다음에, 호주, 15위네요. 이태리 14위. 그 다음에, 멕시코, 이렇게 되죠. 쭉,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 베트남이 이제 고속성장을 하다 보니까, 베트남이 2005년에 56위였잖아요. 근데 2020년에 37위 쭉 올라가서 2035년에 19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도 순위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국과 인도, 동아시아 국가의 부상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별로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중국이죠. 여기에서 뭐 복잡하게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요. 명목 GDP, 이 표하고 이제 순위를 보시면 되는데, 명목 GDP는 단위가 이제, 여기 이제 2조, 이게 콤마를 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9조, 중국 이제 49조 달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실까요? 중국은 2020년 기준, 올해 기준으로 14억, 인구가 14억 4,900만 명, 그래서 최대 인구 국가죠. 세계 인구의 18.5%, 세계 인구의 한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중국 사람이죠. 그런데 2029년에 인구가 14억 4천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2100년에는 10억 명으로 줄어듭니다. 중국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인구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2027년엔 중국 인구를 추월해서 세계 최대 인구의 국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경제 성장 면에서 인구의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가 이제 3위까지 올라가는 그 원동력이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2027년이면 세계 최대 인구 국가 자리에 오른다. 중국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28년에 미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하죠. 그 중국이 이제 추월하게 되는 그걸 보게, 여기죠? 여기 1위로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제 규모가 지금 14조 8천억 달러인데 쭉 오르다가 2035년에 가면 49조, 명목 GDP가 49조 달러까지 증가합니다. 그 연간 성장 전망치를 이 기관이 한 걸 보면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향 5년 동안에 5.7%, 그 후 5년에는 4.5%, 그 다음에 그 후 5년은 3.9%. 상당히 높은, 물론 뭐 성장이 이렇게 쭉 둔화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성장을 지속하는 거죠. 그럼 미국을 한번 볼까요? 미국은 뭐 쭉 1위로 가다가 28년에 2위로 밀려서 쭉 가는데 20년에 GDP가 중국이 14조, 여기가 20조 달러였는데, 아까 35년에 중국은 40조가 넘었죠? 근데 36조 달러로 이제 중국한테 잡혀서 그 격차가 벌어집니다. 지금 현재 이제 세계 GDP 4분의 1이 이제 미국인데, 2021년부터 점유율이 하락세를 지속해서, 이제 2028년에는 중국한테 선두자리를 넘겨준다. 아까 중국의 성장률은 뭐 5%에서 이렇게 3%쭉 보셨잖아요. 역시 성장률이 1.9, 1.6. 중국보다는 이제 뒤처지기 때문에 경제 규모면에서도 이제 선두 자리를 중국한테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인도가 쭉 약진하는 거 설명드렸죠. 3위까지. 그래서 2035년에 지금 2020년에 GDP가 2조 5천억 달러, 여기 2조 6천억 달러인데 9조 8천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성장률 보면은 지금 뭐 2021년에 9.0, 그러다가 이제 낮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7.0, 2035년에는 5.8%,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다른 나라보다는 둔화되긴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높은 수준의 성장을 해서 2025년에는 영국을 제치고, 2027년에 독일을 제치고, 2030년에 일본을 추월해서 3위로 올라갑니다. 3위 경제대국.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 다음에 인도의 성장 잠재력을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24위에서 이제 8위로 크게 오르는데, GDP를 보면은 뭐 1조 달러에서 이제 2035년에 보면 4조 달러까지 늘어나죠.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 인구 대국입니다. 그래서 순위가 크게 올라가지고 2035년에 8위까지 간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은 한국이죠. 한국은 뭐 전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크게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10위였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2020년에 10위를 회복하고 2025년에 9위까지 오르지만 이제 브라질, 러시아가 치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11위로 소폭 하락하는, GDP는 명목 GDP는 2020년에 1조 5천억 달러, 2035년에 3조 1천억 달러 이렇게 증가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큰 순위의 변동은 없이 이제 한 10위에서 11위 이렇게 유지한다. 9위까지 한번 간다. 이런 전망입니다. 베트남도 이제 고속 성장에 따라서 순위가 크게 오르죠. 56위, 53위, 40위, 그래서 2035년에
9위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미미한 수준이 GDP가 이렇게 크지 않지만 3,400억 달러 정도 되지만 2035년 가면 1조 5천억 달러. 베트남의 성장세도 놀랍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표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방글라데시,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의 약진도 두드러집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제 도약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시기, 지금 이 자료는 2028년에 추월한다. 다른 자료들은 2030년대다, 또 2040년대다, 2050년대다 이런 건 있지만 이 자료는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자료를 이제 한국과학기술 연구원인가에서 이렇게 요약한 건데. 2030년대 상반기에 여기는 이제 30년대 상반기에 중국이 이제 미국을 추월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030년대 중반부터 중국이 이제 인구 감소, 중국도 지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인구 감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성 향상 둔화, 이런 폐쇄적인 제도 등으로 성장이 둔화돼가지고 2060년에 다시 미국한테 재추월 당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재추월하는 전망은 사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처음 듣는 전망이어서 여기에 포함을 시켰고요. 지금 다른 복잡한 얘기는 여기 생략하고 이 표준 시나리오를 보시면 이 붉은 게 지금 중국이고요. 파란 게 이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2030년대 상반기에 중국이 미국을 치고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서. 그러다가 다시 여기에서 2060년에 미국이 다시 중국을 재추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제3의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재추월할 시기가 더 당겨지지만, 지금 이제 요약된 자료이기 때문에 표준 시나리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60년에 미국이 중국을 다시 추월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중국의 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다. 물론 2060년까지 어떤 일이 다시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내부 문제가 이제 심각한 부채 문제, 인구 둔화 문제, 생산성 향상 둔화 문제 아니겠어요? 이제 미국의 경우는 끊임없이 지금 이민, 외국 인구, 젊은 외국 인구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 비해서 미국의 인구 평균 연령이 젊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한국처럼 지금 우리나라 겪고 있듯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나중에 심각해지면 다시 미국한테 잡힌다. 이게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이제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요. 그 중국이 그럼 겪고 있는 인구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냐? 지금 1000명당 출산율, 이 65년에 6.3명이었는데, 지금 2018년에 1.69. 큰 폭으로 떨어졌죠? 여기도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고령화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줄면서 또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그래서 2060년에는 미국한테 다시 잡힌다. 왜 이렇게 되고 있냐면, 지금, 특히 이제, 사실은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이 너무 오래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풀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래 갔고, 또, 중국도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현재 출산율을 유지하면 향후 10년 내에 인구 절벽에 중국도 직면할 거다. 이게 BBC가 예측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지금 중국의 인구, 그러잖아요. 출산율이 이렇게 지금 미국의 출산율이 이건데, 이게 미국이죠. 그 다음에 이 노란 게 중국은 지금 미국보다도 아래로 처지고 있고, 인도가 여전히 떨어지고 둔화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중국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가 3위 경제 대국으로 치고 가는 힘이 여기에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2020년대 후반까지 볼 때는 이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거다. 근데 일본경제연구센터는 2060년 가면 중국이 미국한테 다시 잡힌다. 이렇게 이제 장기 전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경제 패권의 향배가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하여간 2060년까지 길게 본 전망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CEBR의 예측대로 2028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30년대, 40년대, 50년, 적어도 30년은 이제 중국
뭐 팍스 차이나까지는 아니지만 그 미국이 여전히 뭐 강력한 국력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중국 시대가 중국의 G1 시대가 뭐 열린다 이렇게 지금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내용 쭉 보셨잖아요. 이제 요약하면 영국에 있는 이제 경제경영연구센터 리서치 센터는 2028년이면 지금 같은 속도면은 중국이 미국을 잡는다 이랬는데 일본의 이제 한 연구소가 한 내용은 지금까지는 그런 예측들이 언제 잡는다, 중국이 추월한다는 얘기만 있었는데 2060년 가면 다시 미국이 중국을 잡는다, 다시 재탈환한다 이리저리를, 이런 이제 분석까지 나와서 흥미로운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이슈는 우리가 이제 G1 세계의 가장 패권을 가진 나라를 얘기할 때 명목 GDP 또는 뭐 고매력 기준 GDP 경제 규모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규모, 폴 케네디라는 사람이 쓴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결국 상식적인 내용인데, 경제 규모가 이제 군사 비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경제와 군사 패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1등이 되는 나라가 패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여기에서 맹점은 그럼 경제 덩치만 커지면 그러면은 세계 리더십을 패권을 갖는 거냐? 그렇지 않죠. 미국이 지금까지 글로벌 패권을 유지해온 거는 한쪽에 경제 규모가 있고 하드 파워라고 하잖아요. 다른 쪽에 소위 말하는 뭐 민주, 자유, 인권,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의 소프트 파워, 어떤 문화적 영향력을 같이 가졌기 때문에 세계적인 리더십을 행사해요. 물론 트럼프 때가 많이 망가졌지만 뭐 또 바이든이 그걸 회복시켰죠. 이제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문화적 소프트 파워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패권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을 봤을 때 만약 경제 규모에서 중국이 1등이 됐다 그러면 그게 패권이냐? 근데 중국이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민주, 인권, 자유, 투명성, 뭐 신뢰 이런 그 소프트웨어가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 뭐 사실 동의하기 좀 어렵잖아요. 아직도 폐쇄적이고 좀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경제의 덩치만 1등이 된다고 그래서 G1이 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예측으로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시속 게임을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종전처럼 G2, 미중의 G2의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시대가 간다. 또는 아니면 지제로란 얘기도 있잖아요. 아예 저기 리더십을 가진 나라가 없다. 그냥 약간 혼돈스러운 상황이 된다. 사실 이쪽이 더 이렇게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좀 혼란스러운, 이제 패권을 가진 나라가 없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혼탁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다. 여러분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그 미국 교수가 쓴 예정된 전쟁이라는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 보면은 이제 신흥국이 기존의 패권을 가진 나라한테 도전할 때 역사적인 사례를 봤더니 군사적 충돌이 있더라. 그래서 예정된 전쟁, 미중이 서로 패권을 놓고 싸우는 과정에서 긴장감이 이렇게 막 고조되다 보면 우발적으로 이렇게 전쟁, 무력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스무스하게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든가 또 미국이 중국 자리를 재탈환한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긴장 고조와 뭐 그레이엄 앨리슨이 예측했듯이 심지어 무력 충돌까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참 우리 미중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방, 외교 이런 쪽은 이제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는 지금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 이렇게 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미국 쪽에 있으면 경제적으로 중국이 보복할 거고, 또 너무 중국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저희 국방에 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지혜롭게 중간에서 잘 우리의 입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길게 봤을 때 지금 28년에 미국이 추월당한다, 2060년에 재탈환, 앞으로의 과정 속에서 미중의 총벌 과정이 굉장히 둔탁하고 이렇게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내용들을 오늘 이렇게 다룬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